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인데요. 산과들이 온통 싱싱함으로 푸르게 빛나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하나 없는 아주 싱그러운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열악 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인성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이 오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중년의 여성들과 독서 읽기,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얇고 짧은 옷을 입어야 하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여름 휴가 계획을 짜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방콕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손자, 손녀나 봐야지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이 오면 뜨거운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주차장에서 아주 걷는 거리를 최소화하고 안 되면 양산으로 몸을 가리지만 어쩔 수 없는 햇빛 알레르기. 구름에도 가리지 않는 그 강력한 햇빛은 그대로 받기에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여름이 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실록의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고 했지.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나의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의 고마운 친구야. 아름다운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친구는 친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초록빛 싱싱함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윽한 눈빛, 나를 더욱 살고 싶게 하는 그런 그윽한 눈빛의 고마운 친구가 여러분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이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남의 탓을 하십시오. 잘못된 일은 남의 탓이든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런 것입니다. 시험을 못 본 것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남 탓이나 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로 남 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미국의 경제학자 벤스타인의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란 책에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남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남 탓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 탓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 지면 친구 탓,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엄마 탓, 공부를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탓, 집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빠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까지 투사를 합니다. 뛰어가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책상 탓,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면 생선 탓.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형성된 행동은 성찰이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편집정적으로 심하게 하는 그런 이유로 돌리게 됩니다. 그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때문이야를 덕분이야로 고쳐서 말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남 탓을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행동하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남 탓은 심리학 용어로 투사에 가깝습니다. 투사는 방어적 과정으로 자기의 흥미와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지각되거나 자신의 심리적 경험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이고요. 무의식적인 변형을 거칩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쉬레버라는 편집증 환자에 대한 설명에서 그 환자는 자신의 성적 및 공격적 느낌을 신에게 투사하여 신에게 박해박는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성애적 소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미움으로 변형시켰고 이렇게 왜곡된 대체물을 신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투사는 편집증적 개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에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분석가들은 투사가 초기 유아기에 겪었던 공생 경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사는 정상적, 병리적인 상태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개인이 투사된 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믿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실 검증에 대한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투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의식, 열등감, 공격성과 같은 감정을 이렇게 돌림으로써 부정할 수 있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인데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문학 채널 김응식 대표님께서는 시와 시인, 신앙송과 관련된 영상들을 찍고 신앙송을 널리 전파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는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살아있는 역사 장인순 박사는 시 읽기를 강조합니다. 저서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해서 과학자가 신에게 접근하려면 착한 심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욕심과 시기와 증오에 찌든 마음의 눈으로는 신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착한 심성을 갖는 방법은 훌륭한 인성교육이나 건전한 신앙생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시를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심은 아름답고 착하기 때문이다.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생명력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신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해안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를 쓰고 낭송을 하는 저는 장인순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앙송가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시를 많이 읽어서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를 많이 읽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남을 탓하는 마음들도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에 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소와 사자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소와 사자는 둘이 정성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주 맛있는 그런 풀을 사자에게 주었고,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아껴서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와 사자는 처음에는 그것을 참았지만 결국에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요.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난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사자를 배려했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배려한 거죠. 그것을 배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최선이 아닙니다.
상대를 못 보는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일병이 추운 겨울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김일병 추운데 고생하는군. 취사실에서 더운 물 좀 얻어다가 빨지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중대장이라고 했나요? 소대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시킨 대로 가서 그런데 물을 들어갔는데 취사실에서 얻어맞고만 온 거죠. 네가 빨래를 헹구겠다고 여기서 더운 물을 얻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분이 지나가다가 가서 더운 물 좀 얻어다가 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갔는데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러다가 인사계에 어떤 높으신 한 분이 지나가다가 김일병 가서 더운 물 좀 얻어와라. 내가 세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더운 물을 대야에 가득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취사실에서도 물을 줬겠지요.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 물에 손을 녹여가면서 하면은 동상을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좀 듣거나 이럴 때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게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 남의 어떤 속까지 알아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가 에 따라서 배려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자유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것은 각자의 책임일 뿐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린아이 투사를 말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투사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까지 나무로 인해 생겼다고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면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 병이 생긴 거라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것은 시어머니가 막아서 그렇다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사자와 소처럼 이혼을 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 이런 패턴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인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함께 행복하지 않는 수렁으로 몰고 가면서도 죽을 때까지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프로이트 이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미움으로 변형을 시키고 이러한 왜곡된 대체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덥고 뜨겁다는 느낌이 앞섭니다.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운데 더위가 겹치게 되면은 숨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뜨거운 햇살 그대로 던지는 그 투사는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학 채널 김중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